자, 안녕하세요. 주택자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오후 7시 6분이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일러드렸던 대로 잘 하셨나요? 그쵸? 자,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라운드 피기였던 부분을 제시해 드렸고, 자, 오늘도 역시나 얼마를 말씀드렸습니까? 1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넘었다가라도 잠시 깰려고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대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단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공모를 받아라 라고 했죠. 자, 그때부터 공모 받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제 전략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내일에 대한 최종 고가를 오늘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고 종목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어떠한 수급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예.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 당시에 이 기업이 상장이 되기 전에도요, 어떤 상장 시기에 대한 조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IR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모임에서 공개했던 이 기업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 지금 알고 있는 전구체 사업 말고요.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오늘 녹여드릴 겁니다. 자, 이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은 일단 양극재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쉽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는 수산화 리튬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어떤 기업입니까? 맞아요. 에코프로 머티의 단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 뜻은 뭡니까? 어차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생산과 제조, 판매까지 다 하겠다는 건 오케이입니다. 다만 한쪽에 대한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죠. 향후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엄마를 따라가는데 이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도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봅시다.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연계하는 산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하이니켈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표현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양극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핵심 소재는 리튬과 니켈로 나눌 수 있는데, 리튬은 다 아시죠? 자, 에코프로가 담당을 하고, 니켈은 하이, 뭡니까? 높다. 니켈의 함량을 높일수록 어떻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국내의 굵직한 대기업이 하이니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하이니켈에 대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IRA법이다라고 하고 중국에 대한 부분에 어떤, 맞아요, 수입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이 기업의 당사에는 조금 영향을 입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하이니켈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LFP 배터리 이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지금 중국이 1등이냐 국내가 1등이냐 라고 해서 배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승자는 누구가 바뀌냐 하면 이 문제에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승자가 바로 독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이니켈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왜?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제조, 판매,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왜 매출액이 최근에 안 좋아졌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뭘까요? 자, 그 리튬이나요 니켈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 있죠. 내가 만일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을 보죠. 근데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파두라는 기업이 실적을 과대 표기하면서 상장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엔 이미 우리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4분기까지도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목해 주세요라는 거. 이 성장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은 니켈 가격이 오르고 리튬 가격이 오른다. 광물 가격이 올랐을 때 직접적으로 이 단가를 어떻게 판매사 즉 수입사에게 전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니켈 가격이 10%가 올랐어요. 15%를 더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건데. 근데 전체적인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광물 가격이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야. 왜? 어디까지 내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적정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적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다라는 게 올 팩트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일단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요. 그들의 의도는 20년 동안의 가격 전략에 대한 데이터. 그 뜻은 뭐냐면 에코머티도 그룹사이지 않습니까? 그룹사. 자, 이걸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에코프로머티 그룹사의 시총 변화 및 가격 전략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아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상으로 해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자, 반드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갑시다.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요.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 플레이어가 될 자리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8706 자 010 4822 자 8706 제 개인 폰이니까요. 이쪽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을 토대로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그 가격 전략 내에 움직이긴 하지만 어떠한 시장의 변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빠지면 산다가 아니에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사고 싶은데 빠지면 산다라고 해서 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어떠한 재료를 들었을 때 바로 산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 방식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시장이라는 분위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냐, 많은 문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의 흐름을 보고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수 확률이 없다. 그 뜻은 뭐냐면요. 자, 판이 열렸을 때 리스크가 큰 시장, 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하마스 전쟁이 다시 부각이 될 것인가,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될 것인가, 국내 CFD라는 어떠한 양도세, 이제 12월입니다. 좀 있으면 12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의 물량들이 시장에서 언급이 될 것인가라는 걸 보고, 산업은 뭡니까?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어떤 산업군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즉 시장에서 10명 중에서 8명이 선호하는 업종을 건드리게 되면 빠졌다가도 이렇게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외 산업을 우리가 예를 들면 화장품 산업이죠. 이런 산업을 건드리게 되면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탄성이 작아요. 이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업종은 어떤 거다? 맞아요. 트렌드. 산업 내에서도 2차전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누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를 나누면서도 니켈, 그리고 지금 나오는 리튬, 하이니켈, 망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떠한 업종이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선호하는 업종인가, 성장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핵심인가를 봐야만이 실수를 줄이면서 순환매의 일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순환매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종목군에서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이 종목이 움직이고 이 종목이 움직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한 적 없어요? 반드시 사야 될, 지금 사야 될 right now의 종목은 나중에 하고요. 옆에 있는 종목들 나중에 오르는 걸 사서 이게 다 오른 상태에서 마지막에 조금 오를 수 있는 종목만 사신 적은 없으세요? 그건 바로 주도주를 편입하는 어떤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산업 업종을 알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주도주를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종목만 보고 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난 무슨 종목을 정말 좋아하거든. 2차 전지는 이거야. 무조건이야. 라고 하지만 명함은 뚜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순서적인 부분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중학교를 먼저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게 순서죠. 다만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학교를 갔다가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간다. 표현이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계단식에 대한 부분, 순서라는 거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환경이라는 부분이 형성될 때 산업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설명하면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모가의 상대방의 어떠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모를 안 받았다가 이쯤에 사신 분들은 없습니까? 또는 이게 만일에 공모가가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 했다가 이날 접근했다가 다음날 저점에 파신 분은 없는가요?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요,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행동을 했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시세만 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운용사에서부터 주식 타짜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윗단에 있는 업종과 산업이 반드시 어떤 색깔을 부여한다. 그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 자 8706으로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략대로 행동을 하시고요. 여기에 에코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이런 분들 중에서 만일에요, 제가 이 보내드린 어떤 미공개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좋은 게 있구나라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일정이죠. 재료죠.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나오기 전에 편취하고 그리고 재료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단발성이긴 하지만 분명히 윗골을 달 거예요. 그 폭이 작지 않습니다. 그 날짜 전략대로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와 이 그룹사지 않습니까? 그룹사 전체 시총을 맞추는 게임의 룰을 적용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 룰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가져가시고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주식타짜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다뤘지만 자, 오늘 뭐 분명 일러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 그리고 라이브에서 정확히 일러드렸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한번 재밌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3% 제가 전략대로 말씀드렸죠. 네, 조정에 사고 15만원이라 라운드 피겨에서는 일단 팔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에 대한 상승률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고점을 밀렸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LNF라는 종목이 올랐습니다. 자, 이 뜻은 뭡니까? 2차 전지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나도 하이니켈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했고 생산기지를 대구에 넓혔으며 그러나 못 올랐다라고 한다면 비교 대상의 군에 있는 종목,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으로의 단기적인 수급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2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한다? 장중에 이렇게 10% 가까운 변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집중돼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같은 동종에 있는 것이고 어차피 납품을 하고 있는 80%의 비중을 담당한 에코프로 BM은 왜 못 올라가는 것일까라는 함수가 적용된 거죠. 그쵸? 이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 주식 투자의 룰에서요, 위가 아니고 아하, 요 구간대에서는 변동성 플레이어라고 이거와 어떤 관련성을 부여하는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죠. 왜? 항상 바이오 기업을 다룰 때도 셀트리온 난 무조건 셀트리온만 합니다. 이 기회비용은 10년 동안의 기회비용은 감안을 안 하십니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바이오 업종을 다루면서도 아하 바이오 시밀러인가 항암인가 이런 게 나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인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018년도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항암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쵸? 주가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어떤 헬스케어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가장 좋았죠. 그걸 바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산업의 사이클이다. 같은 바이오의 색깔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변모란다는 거.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전 업종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르는 업종이 따로 있다는 거. 그렇죠? 폐배터리 관련주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알고 시장을 읽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밴드 내에서 시장의 불안전성과 기타 외부적인 사실이 발생됐을 때는 아하 요 정도 구간에서 시장의 조정 또는 어떤 하마스 전쟁,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2%의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아하 여기서는 매수 기회일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빠지면 매수가 아니고 업황과 그리고 산업과 업종이 정확히 형성되어 있는데 외부적인 요소로 빠졌다는 거. 그때는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 가야만 수익이 아니라는 표현 잡아요. 위 이걸 원하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빼고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구나. 50% 빠졌다 본전까지 와도 50% 수익이다. 왜 위로만 50% 가는 것만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과거부터도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후배 녀석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고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집을 갖기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유연성을 가져라. 다만 아집은 갖지 말아라. 그 뜻은 뭘까요? 맞아요. 어떠한 가정을 갖고 논리를 갖고 그리고 시장 산업 업종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장에 대한 예기치 못한 우리가 이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한 위험을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어요. 뭐 제롬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다만 요거를 일부분 감안할 수 있는 건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라고 한다면 아하 금리 인상 못하겠네. 호재네. 악재가 호재가 되는 순간 실업자 수가 감소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아하 금리 인상을 해볼 수 있겠네. 악재구나. 요 정도까지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 이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변동성을 주는 경고 종목이고 8조 원의 자금을 이루는 이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 꽤나 형성돼 있고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겠다 말겠다라는 코멘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맞아요. 이런 특징적인 어떤 신규 상장은 뭐죠? 매물이 첫날 빼고는 등장을 잘 안 합니다. 6개월 보호회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힘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죠. 8조 원의 종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은 7, 8천억 내외만 움직이고 있다. 그 뜻은 뭐다? 이걸 끌어달리는 힘은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에 8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1조 원 되지 않는 자금으로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이었다는 겁니다. 그 룰을 이해하자고요. 왜? 12월이 되면 우리는 뭘 대기하고 있다? 양도세 회피 물량. 즉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반드시 주식을 파세요. 안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릴게요. 물론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팩트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미 12월을 앞둔 상태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반응을 한다는 플러스 알파 전제 조건은 뭐다? 맞아요. 양도세 논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적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 소화할 수 있지 여기까지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판을 분명히 시장에서는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판을 알았으면 쥐고 가는 거, 거래하는 거, 앞으로 이번 주 남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거래해야죠. 변동성이 있겠죠. 알겠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시고요. 에코라고 보내주시고, 이 텔레그램 방 아까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아까 여기서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전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왜 에코프로 머티 얘기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얘기하세요 할까봐, 할 땐 하는 겁니다. 왜? 색깔이 바뀔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장 끝나고 호재를 제가 미리 올려드렸죠. 3%에 시작해서 15% 갔지만 단기적으로 거래하. 자, 통신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로봇 AI의 함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로봇 시장의 성장성,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 다만 시장이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5조 원 정도 되는 개별 종목들도 로봇에 날개를 달고 인공지능 AI 알파벳, 그쵸? 알파고라고 아시죠?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을 했던, 이겼던 인공지능.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업체 아시죠? AI.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AI, 그쵸? 원하는 영상을 추천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주가와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줬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그게 바로 산업 환경이라는 거예요. 즉 항상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고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알파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제가 올려드렸는지. 그 전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끼리 자극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어제 장 끝나서 제가 보내드렸을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거죠. 오늘 11월 29일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전날 보면 단독 두산 로보틱스 로봇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 첫 투입. 이게 바로 오늘 두산 로보트의 시초가부터 15%까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죠. 즉 이 뜻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종목을 다루기 전에 어떠한 재료가 발생됐을 때 나는 오늘 시장판에 앞서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갈 거야, 변동을 느끼면서 트레이더가 될 거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파도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과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시장에 전일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이런 어떤 로봇 관련주들과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제한적이겠죠. 근데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이 LNF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머티가 오를 수 있었던 게 그냥일까요? No. 어떤 게 있었다? 전날 테슬라 주가가 4%까지 급등을 했죠. 뭐 때문에? 사이버트럭 출시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좋았습니까? 나빴죠. 왜 그럴까요? 테슬라라는 건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전기차로 보지 않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우주 항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징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는 오늘이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일러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서 하다 보니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여러분들,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8시에는 연구소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금융기관 세미나 자료에 포함을 시킬 건데요. 어떤 여러분들 제가 연기금이나 증권기관 PB 30조가 넘는 자금을 굴리는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2차례 있는데 열의가 뜨겁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시장을 맞설 자신 또는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과거에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적해 있는 이슈들은 많아요. 양도세라는 부분도 있고 12월 이제 곧이죠. 두 번째, 제롬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업자 수를 보면서 금리 인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이고요. 그게 악재로 해석하면서 주가를 시장을 좀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떠한 변동성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시가총액 함수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변동됐을 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LF도 마찬가지고 이 빈틈에 대한 차익 물량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에서는 반드시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물론 제 말씀을 들어서 공모가에서 하시고 시초가에서 하신 다음에 끌고 오신 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맞죠. 다만 지금 앞으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익이었으나 마이너스권으로 오는 것을 그냥 방지하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다만 올라서 파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신화는 시장과 산업 업종에 따라서 분명히 부여할 거고,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어떤 신규 상장주의 테마, 그리고 앞으로 이어날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신 다음에 이런 가격 전략도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공부도 되면서, 그리고 향후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맞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되죠. 어떤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맨날 3번만 맞추다 보면 나중에 조금만 변형시키면 다 틀려버리는 경우 생기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자료들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죠. 자, 이렇게 종목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고요. 이거 한번 좀 재밌는 거라서 올려드리는데, 악재 호재 체크라고 해서 하죠. 자, 벌어야 된다, 뭐 악재 호재 체크하고 차트를 보니 이번엔 내릴자리다, 같이 투자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딸깍 매수를 해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심리. 그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거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반드시 오늘 제가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010-4822 자 8706으로 자 에코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아직 보내드리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증권사 매집주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게 매집이 일어난 종목들을 좀 찾게 됐는데요. 이 음량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물론 한 3배 정도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다만 5개의 증권사가 6개월 동안 매집을 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정보를 들으면 바로 사버려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 이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도록 하시죠. 이 일전에 있었던 종목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때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급등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매집할 때는 그들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일론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셀럽들의 호응, 그리고 1, 2권에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누가 넘보고 이기겠다. 그리고 연평균 적어도 400%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펩트론의 주가 5배를 이끌었던 단기적인 모멘텀이었죠. 이 종목도 역시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의 산업입니다. 이것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거죠. 그쵸? 비만 치료제 뭐예요? 미용이죠. 죽진 않지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증권사 매집주 아까 그 종목들도 분명히 어떠한 업황을 만났을 때는 이런 에코프로, 그리고 신규 상장,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산업 여건, 그쵸? 어렵게 말했나요?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머티도 오른 이유는 신규 상장이라는 매물이 작용하지 않는 종목,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없는 종목, 그리고 뭐죠? 하나? 맞아요.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주들은 공매도가 금지되긴 했지만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것만큼만 반등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종목은 원래 공매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은 3개월 동안에 어떤 공매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예요. 결국은 얘네 모든 시나리오는 그룹주들의 추가적인 시총의 변화, 시총의 함수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10% 올랐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시총이 가장 크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시총들을 묶어서,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 8주밖에 안 되는 에코프로 머티가 8주밖에 안 되지만 얘를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이거를 10% 급등시키는 양극재에 납품하는 이 상대처죠. 그룹 싸긴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로 총 시가총액을 맞추는 게임의 룰에 들어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앞으로도요, 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의 게임은 분명히 가격 전략대로 20년 동안의 데이터대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그들이라는 표현은 세력이 아니에요. 시장의 머리 위에서 놀도록 합시다.
아시죠? 자, 요거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 좀 단기 문자 하나 나간 게 있는데, 갤럭시아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시초가에 이렇게 했는데, STO라고 해서 가상자산, 이게 지금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이런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로 신설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급등이 나왔는데, 없었던 사실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이런 거 시초가의 매수 8,020원이라서 최고가에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어떤 상방으로 틀 수 없는 지수 관련주가 아닐 땐 어떤 특징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한 22% 정도의 수익은 낸 거 아닙니까? 다만 한 달에 뭐 많아봐야 한 5회에서 6회밖에 되질 않아요. 다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8시 50분에 미리 동시효과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손실을 입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시장을 읽으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지금 수익 구간에 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승부를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지 마세요. 변동성을 이용했을 때 2배가 오르는 종목도 어떤 이들은 6배, 7배씩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동률이 작지 않아요. 왜? 항상 모든 종목들은 중력이라는 힘으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있고 위로 뻗으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이 힘을 적절하게 탄성을 이용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자,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맙시다. 때로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다음날 갈 수도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쉬었다 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최소한 꼭 내가 정상을 올라야겠다, 등산을 해야겠다 하면 그 날을 피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안전장치는 메고 갑시다. 그게 바로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원리를 알고 합시다. 4822 자, 8706으로 자, 3억이라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자, 3억. 자,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선착순 20명한테만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제가 주식타짜 3억 만들기 방 외에 다시 하나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이미 3억은 도달했던 분들이 많아요.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을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공부하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방은 3억 방 제가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억이라는 수치는 여러분들이 거의 일치했어요. 얼마 벌고 싶어서 주식을 하냐. 이유는 뭐 아들 전세자금 그리고 뭐 치킨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 외에 그래도 적어도 한 4천만 원 정도 러프하게 잡아서 한 4천만 원 정도 3, 4천 정도의 자금만 있다고 한다면 러프하게 잡아서 한 3, 4개월이면 3억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3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건 방법 자체를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형주를 거래하거나 이런 종목들 대형주를 거래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 여러분 다 아시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액을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든가 그동안의 실패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8706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금액이 크신 분들 참 그런 분들은 요번에 어떤 분이 한 3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금 10억밖에 남지 않았다. 20억은 담보대출이라서 이게 경매가 나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참 이런 사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김승희 씨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3, 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시장은 과거의 코로나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코로나 특수산업이라는 치료제와 백신 이런 산업도 등장을 합니다. 테마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등장을 했고 이때는 7개월 동안 이 관련 치료제와 백신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린 이걸 산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수산업. 단기적인 특수 수혜 산업이죠.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됐더라도 하나의 중국 관광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지 맞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어떠한 특급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 다음에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될 땐 하고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4천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3억이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20명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모아놓은 거 이거 저희 후배들이 정말 어렵게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 다 받아가셔서 반드시 이기는 게임의 룰에 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바라고요. 가정 평화를 망가뜨리거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직장에서의 어떠한 동료 간의 마찰, 주식 투자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아시죠? 자, 제가 3개월 동안 100만 명을 이제 가졌던 경제 유튜버를 잠깐 했었던 게 있었는데 연구소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끊게 됐는데요. 다시 여러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문자 주세요. 에코라고 보내주시고 증권사 매집주 텔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같이 소통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내일 라이브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극대화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 한번 같이 하시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